어서 오세요. 쉐런네 책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민중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최서의 문학은 그 자체로 기록이며 역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저류 역시 일제의 침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힘없는 조선민중의 소망을 그린 역작인데요. 제목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깊은 곳에서 일고 있는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농민들의 하루저녁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민족의 소망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죠. 저류는 1926년 신민지에 발표한 단편인데요. 일제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몇몇 단어를 탈자한 흔적이 보입니다. 낭독 중에 뭐뭐라고 낭독한 단어가 그것인데요. 어렵지 않게 추리가 가능합니다만 채우지 않고 뭐뭐로 남겨놓고 낭독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 같아 뭐뭐로 낭독함을 이해 바랍니다. 저류,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깊은 곳에서 일고 있는 움직임. 시작합니다. 집 앞 강으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은 이따금 뜰가 수수밭을 우수우수 스쳐간다. 마당 가운데서 구름발같이 무럭무럭 오르는 모깃불 연기는 우수우수 바람이 지날 때마다 이리저리 흩어져서 초요를 푸른 달빛과 조화되는 것 같다. 벌써 여러 늙은이들은 모깃불가에 민상투바람으로 모여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끝없는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주인 김서방은 모깃불 곁에 신틀을 놓고 신을 삶는다. 김서방의 아들 윤길인 모깃불에 감자를 굽는다. 어른이나 어린이나 가물과 장마를 걱정하고 이른 새벽 풀끝 이슬에 배잔방이를 적시면서 밭에 나갔다가 어두워서 돌아와 조밥과 된장찌개에 배를 불리고 황혼딸 모깃불가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네에게는 한 쾌락이다. 에이고, 날이 내일도 비 안 오겠는데. 수염이 터부룩하고 이마가 헐렁 벗어진 늙은이가 하늘을 치어다보면서 걱정하였다. 아이, 글쎄, 진약편은 금시 비 올 것 같더니 또 베끼는데. 서너 살 되었을 어린애를 안고 앉아서 김서방의 신 삼는 것을 보던 등이 굽은 늙은인 맞장구를 치면서 하늘을 보았다. 퍼렇게 갠 하늘엔 조각달이 걸렸고 군데군데 별이 가물거렸다. 보림 마당질할 생각하면 비 안 오는 것도 좋지만은 조이와 콩 다 말라 죽으니 참이 한심해서. 하는 이마 벗어진 늙은이의 소린 타들어가는 곡식이 안타까운지 풀 기 없었다. 오늘 쇠치네 잡으러 가니까 저 우소에 물이 싹 말라서 괴기들이 통 죽었습대. 거먹해 탄 감자를 집어내놓고 손과 입에 거멍이칠을 하면서 발라먹는 윤길인 어른들 말에 한몫 끼었다. 하여간 이게 싱그럽지 못한 일이야. 김도감도 하지만은 어린애 하는 늙은이를 보면서 웃소물이 좀 많은 물이요. 머리 벗어진 영감은 큰 변이 났다는 듯이 가래를 턱 뺏고 담배를 뻑뻑 빤다. 하여튼 큰일 났군. 우리 아버지 때에도 그 물이 마르더니 흉년이 들어서 모두 자식이 다 잡아먹었더니. 하면서 무릎에서 꼬물거리는 어린애를 다시 치켜 앉는다. 그물 때문에. 신삼던 김서방은 첫머리를 내다가 뚝 그쳤다. 그는 신나를 틀에 걸고 힘을 끙끙 쓰면서 죄었다. 여러 늙은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김서방이 말하기를 초조히 기다렸다. 그물 때문에 날엔 원 세상이 다 죽더라도 시장 저 박관청론 노는 다 말랐는데도. 그는 너무도 어이없다는 듯이 저편에 말없이 앉아서 하늘만 보는 키 작은 늙은이를 보았다. 아이, 실로 오래 논을 풀었다노. 어찌 됐소? 말 좋아하는 이마 벗어진 최도감은 박관청을 보았다. 기막힌 듯이 먹먹히 앉았다가
올해 쌀밥만 먹다 남은 볼일 다 보겠소? 박관청이 빈정거리는 바람에 모두 웃는다. 관청은 절에 술 그는 바람에 걱정이야. 김서방은 혼잣말처럼 외면서 신바닥을 신틀 귀에 놓고 방망이로 땅땅 두드렸다. 잠깐 침묵. 강물 소리가 철철 들린다. 어디서 두견새 소리가 은은히 흘러왔다. 이슬이 내려서 축축한 밭에 달빛이 푸른 안개처럼 흘렀다. 우수우수 소리가 나더니 바람이 몰아와서 무럭무럭 오르는 연기를 동쪽으로 몰아갔다. 바람에 날리는 연기가 코에 들어간 박관청은 기침을 콕콕하면서 서쪽 편으로 옮겨 앉았다. 입대껏 그저 말없이 앉았다가 기침을 콕콕하면서 홀짝 뛰어가 앉는 것은 원숭이 같았다. 동리 어린애들은 박관청을 잔내비 영감이라고 부른다. 일은 거저 일이 아니야. 이래서 달달 볶아 죽이자는 게지. 김서방은 침묵을 깨쳤다. 아이자 세상에 이렇고서야 바로 되겠소. 두만강에 떡이 돋고 닭먹이 똥 쑥게 되면 세상이 망한다더니. 그 이마 벗어진 늙은인 눈을 끔뻑하면서 큰일이나 난 듯이 말하였다. 망해도 어서 망하고 흥해도 어서 흥해야지. 이거 이루고서야 어디 견디겠어. 아, 글쎄 술도 마음대로 못 해먹고 담배도 마음대로 못 쪄먹는 세상에 살아서는 뭘 하겠어. 참 우리 아씨 죽겠으니 또 모르겠소만은 이것들이 불쌍해서. 김도감이란 영감이 악절반 한탄절반으로 내면서 무릎에 앉은 손자를 내려다본다. 꼼지락거리던 어린 것은 푸른 달빛을 받고 고요히 잠들었다. 허유산호철이 저 간도로 멀찍하니 모목하는 게 해롭지 않지. 한참 끊었다가 어서 빨리 모모이 뒤집히고 모모이 나야 하지. 김서방은 신틀과 삼던 신을 밀어놓고 담뱃대를 털면서 모깃불 차에 다가앉았다. 괜히 시방 젊은 아이들은 철을 모르고 덤비지만 세상이 바로 돼도 때 있는 게지. 어디 그렇게 됐매? 박관청은 혀를 툭 채웠다. 아이 더 이를 말이요. 시방 우리 누마도 공부를 한매하고 성화를 대고 서울 가서 댕기더니 쟁년에 만센지 떡센지 부르고 시방 징역을 하지만 어디 그렇게 되겠소. 다 운이 있는 건데. 아이 홍길동이며 소대성이 같은 장쇠도 때를 기다렸는데. 이마 벗어진 영감은 제 뜻은 이러한데 세상이 모른다는 듯이 푸닥거릴 놓았다. 이때 김서방은 집안으로 머리를 돌리고 야채에 거기 보리감질 좀 내와놓으라 한다. 여러 늙은이들은 그 소리에 말을 잠깐 끊었다가 못 들은 채 하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 시방도 충청도 계룡산엔 피난 가는 사람이 많다는데 정도령이가 언제나 나오나? 김도감은 한 손으로 어린애를 안고 한 손으로 모깃불에 담뱃불을 붙인다. 그네들은 그네의 힘으로 저항치 못하는 자연의 위력을 생각하는 때마다 알 수 없는 공포를 느끼고 그 공포를 느낄 때마다 분요하고 괴로운 세상을 한탄한다. 그 한탄 끝에는 무슨 힘, 자기네를 안아줄 무슨 힘을 무의식적으로 바란다. 이것이 그네의 신앙이다. 이 신앙이 은연중 그네에게 용기를 준다. 아이 저 갑산소도 날개 돋은 장쉬 났다는데? 이마 벗어진 영감은 신기한 것이나 말하는 듯이 눈을 크게 떴다. 이때 저편에서 득득하더니 쿵쿵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러 사람은 그리로 눈을 주었다. 처마 그늘로 달빛이 반이나 밑등에만 비친 외양간으로 나오는 소리다. 그것은 말이 여물을 달라고 구르는 소리다. 야 윤기라, 네 가서 쇠를 깔아주라. 김서방은 감자를 구워 먹다가 맨 땅에 팔을 베고 누운 윤기를 보았다. 윤기는 웃방 앞 뒤죽간 옆에 세워놓았던 꼴단을 집어들고 어둑한 외양간으로 들어갔다. 윤기리가 들거나 복도는 외양이 부엌과 서로 이어 있다.
소요물을 주려면 부엌으로 들어가야 된다. 부엌문으로 머리 터부룩한 큰 처녀가 조그마한 감주 항아리를 들고 맨발로 나왔다. 김서방은 항아리 속에 띄워놓은 바가지로 감주를 떠 여러 늙은이에게 권하였다. 늙은이들은 꿀꺽꿀꺽 마시고 수염을 씻으면서 에이구, 시원하구나. 한다. 맨 나중 김서방이 감주 바가지를 입에 대는데 어디서 아이고, 하는 소리가 났다. 모두 그리로 눈을 주었다. 외양간에 들어갔던 윤길인 달려나오면서 아이고, 앞에 쇠눈깔에 퍼런 돌이 있어. 하고 무서운지 뒤를 슬금슬금 돌아본다. 아이고, 시래손이 같은 놈아야. 나 또 큰일이나 있다고. 짐승의 눈이 밤에 보면 그렇지 어째. 이마 벗어진 늙은이는 책망을 하다가 웃었다. 부른 배를 만지면서 달을 쳐다보던 박관총도 빙그레하였다. 글쎄, 장씨남은 어쩌겠소? 중간이 끊어졌던 말은 김서방의 입으로 다시 이어졌다. 어째? 그 모모놈들이 장신하는 곳마다 새말뚝을 박아서 못 나오게 하는데 저 설봉산에서도 땅속에서 장신하는 거라고 밤마다 쿵쿵 소리가 나더라오. 그런 거 모모놈들이 말뚝을 박았다 빼니 피 묻었더라는데. 말하는 김서방은 모기가 등에 붙었는지 잔등을 툭툭 친다. 그런데 무슨 일이 되겠소? 김서방의 말이 끝나자 모든 늙은이들은 탄식하면서 달을 치어다 보았다. 난데없는 흰구름 조각이 서촌의 기운 달을 가리었다. 환하던 강산은 어쓱하여졌다. 빛나던 밭들은 수목을 풀어친 것 같다. 흐린 달을 치어다보는 여러 늙은이의 눈엔 근심이 그득한 것이 장차 올 세상을 보는 것도 같고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와 안아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였다. 아이 시방도 어디 제갈량 같은 성인이 있기는 있으련마는 소식이 없어. 원숭이 같은 박관청은 담배를 빨다가 말했다. 그 목소린 어디든지 무엇이 있으리라고 믿는 어조였다. 있다뿐이요. 제갈량이며 장비며 이순신 같은 이가 다 있지만 그렇게 쉽사리 나서겠소. 이마 벗어진 영감은 대를 옆에 놓고 무릎을 안았다. 있고 말고 우리도 목도한 일인데. 하고 김서방은 벌겋게 타드는 모깃불을 편히 들여다보다가 다시 말을 이어서 우리 손돌 있을 때에 우리 이웃에 무산간도서 나온 한 40대는 영감 노친이 있었는데 그 영감의 성이 김가가 돼서 늘 김영감 하는데 자식이 없었단 말이오. 그래 늘 절에도 댕기고 뒤란에 칠성단을 묻고 밤이면 정화수를 떠놓고 3년인지 4년인지 자식을 빌었소. 에이그. 하고 김서방은 애쓰던 것이 눈앞에 배는 듯이 이마를 찡기며 툭 혀를 차고 다시 그때 그 영감 노친이 자식 때문에 애도 쓰더니 그 덕인지 저 덕인지 노친이 잉태가 있겠지요. 그런데 패를 본 것은 16달이 돼도 아이를 안 낳겠지. 아이 그게 시로 장순계지. 이마 벗어진 영감은 알아맞혔다는 듯이 소리쳤다. 김서방은 잠깐 끊었던 말을 다시 이어 글쎄 들어보. 그런데 며칠 어간이나 영감 노친이 꾹 배겨 있다가 나오는데 보니까 노친은 뚱뚱하던 배가 쑥 꺼졌겠지. 하고 김서방은 불 꺼진 담배에 다시 불을 붙여서 뻑뻑 빨았다. 아니, 아이를 낳는 소리도 없이 배가 그렇게 꺼졌단 말이오? 박관청은 이상하단 듯이 물었다. 안 낳는 소리 있을 게면 패롭다고 하겠소. 김서방은 말을 이어서 그래, 우리가 모두 암만 물어봐 그저 웃기만 하고 대답을 해야지. 그래, 옆편 애들은 그 노친을 벗기고까지 보니 저지다 뿔고 백가죽이 다 텄더란매. 하고 눈을 번뜩하였다. 그래서는 아이는 아니로구만. 어린애 안았던 김도감이 말하는 바람에 김서방은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그런데 그 노치는 동생이 있는데 그 여편네의 말을 들으니 그 안과는 어떻게 알더란 말이오? 이마 벗어진 영감은 신기한 듯이 물었다. 네, 이제 영감도 가만히 있어. 어디 들어보게. 김서방의 말이 토막토막 끊기는 것이 안타까운지 박관청은 이마 벗어진 영감을 핀잔 주었다. 그 바람에 모두 조용하였다. 김서방은 담배를 빽빽 빨다가 그 동생 되는 안과는 그날 밤에 그 영감 노친의 집에서 자다가 봤단 말이지. 밤중이 되니까 노친 자던 방에 푸른 안개가 자욱이 돌고 지붕에 흰 무지개가 솟더라오. 그러더니 한쪽 볼에 별이 돋고 한쪽 볼에 달 돋은 선녀 둘이 소리 없이 방에 들어와서 서는데 향내가 코를 소르르 찌르더라오. 김서방은 바로 향내가 코에나 들어가는 듯이 어깨를 으쓱하고 코를 쫑긋하였다. 그게 참 장신 나는 게로군. 이마 벗어진 영감은 핀잔 받은 것을 그새 잊었는지 또 감탄하였다. 김서방의 말이 이에 미치니 모두 취한 듯이 김서방만 쳐다본다. 땅에 자빠졌던 윤길이까지 일어앉아서 정신없이 듣고 있었다. 모든 사람의 눈은 무엇을 보는 듯 하였다. 김서방은 담배를 빨면서 무엇을 생각하는 듯 하더니 비밀한 말이나 하는 듯이 어성을 나직나직이 하여 그러더니만 손녀가 하난 노친의 왼팔 아래 자댕 겨드랑이에 손을 대니까 왼자댕이가 툭 터지면서 애기가 스르르 나오더라지. 이때 모든 사람은 빙그레 재밌게 웃었다. 애기가 금방 나자 노친의 자댕이는 그만 터졌던둥 말았던둥 하게 아물고 애기는 이내 향탕에 목욕을 시키더라오. 애기는 말이 애기지 키가 야라문 살 먹은 아이만치 크고 눈은 찍 째진 것이 왕방울 같고 귀는 이렇게 크고 손을 펴서 자기 귀에 대고 눈을 크게 떠서 그 흉내를 내면서 팔다리 손할 것 없이 참 철골로 생겼는데 말을 다 하더라는데 참말 신기한 일이란 듯이 눈을 끔뻑하는 김서방의 목소리는 더욱 힘있었다. 그는 담뱃대를 땅에 놓고 기침을 하더니 말을 이었다. 내려왔던 선녀는 하는데 곁에 앉았던 윤길이가 뛰어나가면서 개똥! 저 개똥불! 한다. 모두 그쪽을 보았다. 김서방도 말을 끊고 그리를 보았다. 뒤죽간 뒤 콩밭 위를 파란 반딧불이 가물가물 지나간다. 개똥 개똥 저 개똥불 우리 애기 초롱 삼자 개똥 개똥 윤길인 부르면서 콩밭으로 뛰어간다. 그것을 보던 김서방은 어성을 높여서 아 그래 하는 바람에 늙은이들은 모두 머리를 돌렸다. 그 내려왔던 두 선녀는 애기에게 비단 옷을 입히고 이내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오. 그리고 새벽이 되니까 애기가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어머니 저는 떠납니다 하더라오. 어디로 갈까? 여러 늙은인 약속이나 한 듯이 물었다. 그네들은 함께 김서방의 이야기를 기뻐하였다 걱정하였다 하였다. 김서방은 그 대답은 하지 않고 제 말만 하였다. 그리고 부모에게 절하더라오. 그러니 그 어머니가 울면서 애고 내 만득자야 너 어디로 가니 나도 가자 하고 일어나려니까 그 애긴 말하기를 나는 이제 선생을 따라 모모산으로 갑니다. 이제 오래지 않아 세상에 모모가 나서 백성이 모모에 들겠으니 저는 모모산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 나와서 모모를 평정케 하겠습니다. 그러나 몇 달 동안은 집으로 젖먹으러 새벽마다 오겠으니 어머니 우시지 마시오 하고 두 팔을 쭉 펴니 커다란 날개가 쭉 벌어지더라오. 여기까지 말한 김서방은 숨이 차는지 쉬었다. 여러 늙은이들은 김서방의 한숨까지 재미있다는 듯이 모두 얼굴에 웃음을 띠고 소리 없이 김서방의 입을 쳐다보았다. 밤은 깊었다. 마당엔 이슬이 추근히 내렸다. 밤이 깊을수록 달은 밝고 물소린 컸다.
강으로 오르는 바람은 뜰앞밭을 스치어서 어두욱한 집을 지나 뒷산으로 우수우수 올리닫는다. 모깃불 놓은 겨는 다 타서 검은 재가 남고 실 같은 연기가 솔솔 오른다. 우리 크라베 때도 하고 이마 벗어진 영감이 말을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김서방은 말하려고 쫑긋거리던 입을 닫히고 박관청은 혀를 찍 갈기면서 가만히 있어. 날래 김서방이 이야기를 끝내오. 툭 쏘았다. 그러나 이마 벗어진 영감은 가만히 있어. 내가 먼저 얼른 할게. 하고 말을 내려고 하였다. 아이고 영감도 추세도 없는 게. 주책 없다는 뜻. 그래 얼른 짓소. 에이, 짓다니. 양반을 모르고. 하고 이마 벗어진 영감이 웃는 바람에 모두 웃었다. 웃음이 끝나자 이마 벗어진 영감은 입을 열었다. 우리 크라베 때도 날개 있는 장씨가 나서 그 아버지가 인도로다 지져나서 그만 죽었다오. 그래 어서 하오. 내 말은 이뿐이요. 하고 김서방을 보았다. 이게 영감도 싱겁다. 그 소금을 가지고 댕기요? 하고 박관청은 이마 벗어진 늙은이를 보고 다시 김서방을 보면서 그래 그 뒤에도 오더라오? 하고 물었다. 그래, 김서방은 말을 시작하였다. 그래 날개를 펴고 마당에 나서더니 온데간데 없더라오. 그리고 그 이튿날부터 새벽마다 닭 울 때면 젖먹으러 오더라오. 얼마나 젖먹으러 오래 댕기더랍대? 김동암은 물었다. 김서방은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아니, 그런데 그런 장씨가 났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골백 번이나 당비한 것도 듣지 않고서리 그 장씨를 나을 때 본 안간히 이야기를 해놔서 그 고을 원님이 그 말을 들었겠지. 저런 망할 년. 말질한 여편네가 곁에 있으면 단박 때려 죽일 듯이 박관청은 이를 악물었다. 그래, 김서방은 한숨을 태산같이 쉬고 나서 원님은 나라에 역적이 생긴다고 장씨를 잡아 죽이라고 했단 말이오. 그래, 사령에게 인도를 주면서 장씨 젖먹을 때에 그 날개를 치지라고 했단 말이야. 예까지 말한 김서방은 입을 다물었다. 그 낯에는 처연한 빛이 들었다. 그래서 인재하는 인재는 다 죽이고 이놈의 나라의 안 망하고 어찌겠습니까 글쎄. 박관청은 화나는지 가래침을 뱉었다. 말없이 하회를 기다리는 김도감과 이마 벗어진 영감의 낯에는 긴장한 빛이 푸른 달빛에 어른거렸다. 빨리빨리 하오. 박관청도 궁금한지 김서방을 재촉하였다. 그래, 그 사령이 인두를 벌겋게 달고 가지고 그 집 부숫개 앞에서 기다리는데 새벽이 돼서 마당에서 쾅쾅하고 발구르는 소리가 나더니 어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그래, 그 어머닌 오 우리 장군님이 왔소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그 장씨는 마당에 섰는데 큰 칼을 짚고 투구 갑옷을 입었더라오. 빨리 들어와서 젖을 먹어라 하니까 장씨는 어머니, 저는 이제는 집으로 못 오겠습니다. 우리 집엔 절 잡으려고 사령놈이 인들 가지고 있어서 난 집으로 못 오겠습니다 하더라오. 그 소리에 사령놈은 똥물을 싸고 자빠졌더라오. 사령 온주를 어떻게 할까? 아이 나이든 그러게 장실하지. 박관청과 이마 벗어진 영감은 한마디씩 내었다. 그리고서 대문 밖으로 나가다가 들어와서 어머니, 저는 이제 모모산에 들어가 있다가 10년 후에 나오겠으니 그때 와서 어머니 아버지를 뵙겠습니다 하고는 그만 온데간데 없더라오. 그런데 그 원님이란 작자는 가만히 있었으면 일 없겠는걸. 그 이튿날 그 장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붙들어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었단 말이오. 그랬더니 그날 밤에 관관 마당에서 큰 소리가 나면서 원님은 피를 물고 죽고 옥문은 깨지고 그 장씨 어미 아비는 간 곳이 없었는데 그 뒤에는
지금까지 소식이 없단 말이요. 이야기를 끝낸 김서방은 담뱃대에 담배를 담았다. 달을 치어다보고 빙그레하던 김도감은 그놈 그 원림남 잘 되었군. 그치 벌을 받은 게지. 그 영감 노체는 아들이 데려간 게지. 한다. 그런 장쇠들이 다 어디가 있을까? 그런 사람 낳은 사람은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한 게야. 박관청은 말했다. 여부 있소. 다 덕을 닦아 그런 아들을 낳은 게지. 그리고 그런 장씨 더러 백두산이나 계룡산 같은 데야 있겠지만 때가 안 되고선 나오겠소. 김서방은 모든 것을 자기 혼자나 아는 듯이 말했다. 나오긴 어느 때든지 나올걸. 에이구, 어서 나와서. 이마 벗어진 영감은 말끝을 뚝 끊어버린다. 나오고 말고. 하지만은 다 때가 있는 건데. 시방 시속 사람들은 괜히 위하고 우리네 모모이나 가져가면 소용이 있어야지. 다 때가 돼서 장시가 나야지. 김도감은 무릎에 서자는 어린 것을 내려다보고 달을 치워다보면서 시속을 한탄하고 새 모모를 기다린다는 듯이 말하였다. 이제 보호하는 때는 꼭 있을게요. 미래를 보는 듯이 힘있게 말하고 달을 치워다보는 김서방의 눈은 빛났다. 다른 늙은이들도 신비로운 꿈에 쌓인 듯이 멀거니 앉아서 달을 쳐다보았다. 그 눈은 달빛 받은 그 늙은 눈은 다 같이 달 속에서와 하늘 위에서 무엇을 찾고 극히 믿는 듯이 빛나고 위엄있게 보였다. 푸르고 높고 넓은 하늘은 의연히 대지를 덮었다. 그 서쪽에 걸린 달도 의연히 신비롭게 빛이었다. 뒷산과 앞홀에 살근히 흐르는 안개는 철철철 소리치는 강 위로 몰렸다. 높은 하늘 푸른 달 아래 엉긴 안개 속에는 무슨 큰 거령이 극히 숨은 듯이 보였다. 뜰 앞밭을 우수수 스쳐오는 바람결에 산새소리가 두어 마디 들렸다. 늙은이들은 여전히 돌아갈 것을 잊고 말없이 앉아서 강안개와 푸른 달을 본다. 그 모양은 달과 하늘에 말없는 기도를 드리는 것 같이 침묵한 속에 그윽한 위엄이 흘렀다. 오